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블 영어학원에서 국제고등학교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블 영어학원 담비쌤입니다. 일단 이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한 우리 국제고 학생들 중간고사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시험이라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어에 관해서는요, 원하는 결과가 나온 친구들, 그리고 그 결과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조금 제가 원하는 점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이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요. 기말고사 때에는 꼭 원하는 점수와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26학년도 1학기 1학년 중간고사 영어의 내신 총평을 한번 진행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월달 초반에 제가 국제고등학교의 내신 미리 보기 영상 아주 짤막하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거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것이 어떻게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조금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 비교하시면서 내가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다음 기말고사 때는 담비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시험 범위를 확인하는 거겠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3개년 이렇게 동일한 출제 범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는 본문 2개, 그리고 부교재는 총 37지문 등장했습니다. 제가 다 세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요 3개가 등장을 했는데, 요거 여러분 독해지문만 총 포함해가지고 제가 세봤더니요, 요 3개를 다 공부하면 몇 지문을 공부해야 하냐면 75지문, 75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국제고 시험 범위는 미리 많다고 제가 예고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고 2월 달에 올렸던 그 영상에서 국제고 시험 범위 정말 많으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라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출제 범위를 유지하는 동일한 기조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시험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객관식들은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으나 풀기 괜찮게 출제가 되었지만 다소 한 4-5지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약간 헷갈리는데 요렇게 느꼈을 만한 문항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상 정도로 난이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객관식이 27문항에서 28문항으로 한 문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3문항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1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보여졌고요. 시험 범위는 많다. 총 112지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점은 뭐냐면요, 이 112개 중에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을 얼마나 잘 쪽집게처럼 찝어냈는가를 제가 이따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당장 여기에 달려오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시험에서도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3개 다 모두 정확하고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출처마다 몇 문제가 나왔는지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보기 좋게 표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어디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됐냐? 첫 단추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에서요, 총 11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31문항 중에서 11문항, 그래서 약 37% 정도를 첫 단추가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골고루 공부하셔야 하지만, 선생님, 제가 무조건 먼저 공부해야 하는 범위가 있다면 뭘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부교재를 먼저 보세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부교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세요. 왜냐면 모의고사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몇 지문 나온다고요? 75지문 중에 총 몇 문제가 나왔냐면 13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약 몇 % 정도가 출제가 된 거냐면 75문항 중에서 한 20% 정도가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첫 단추 같은 경우에는 총 몇 지문이었지? 시험 범위가?
37지문이었어요. 그 중에 11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니까 30%에서 35%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상 내가 공부했던 것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부교재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교재를 먼저 복습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때에는 그거 누구랑 하라고요? 저랑 하라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부교재, 모의고사, 그 다음에 교과서 순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늘 동일합니다. 이건 2학년 올라가셔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늘 출제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됐든 2학년이 되었든 무조건 뭐부터 공부하시는 게 유리하냐면 부교재를 공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교과서는 보너스 문제처럼 맞출 수 있도록 본문 잘 암기하시고 가시고요.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시험의 난이도가 중상 정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객관식의 난이도가 좀 높은 유형이 4-5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주목해야 할 유형은 어떤 거냐면요. 서술형도 중요하지만 객관식입니다. 작년부터 여러분들 객관식의 난이도가 살짝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첫 단추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별로 어렵게 안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하셨다면 그거 진짜 오해가 되겠고요. 왜냐? 실제로 여기 제가 가지고 온 5문항 중에 2문항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첫 단추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첫 단추의 내용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걸릴 만한 오답 선지들을 여러 개 배치해 놓으면 여러분들 정말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용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객관식 5문항 중에서도 요 뒤에 나오는 24번과 25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지문인데 포인트는 뭐냐? 약간 변형이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변형이 되었냐면요. 많이 된 것도 아니에요. 맨 마지막 부분, 여러분 시험 본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 문장이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살짝 변형해서 추상적 문장으로, 그러니까 약간 비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놓은 다음에 이 문장이 뜻하는 바를 고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랑 공부하신 친구분들은 이걸 딱 보자마자 마지막 문장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들어있었으니까 그걸 고르면 되겠다 라고 하고 어렵지 않게 풀었을 수 있어. 물론 선지가 약간 어려웠을 수 있지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접근했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지문만 달달달 암기하려고 단순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이 문제를 바라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공부 안 했던 문장인데?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마주했을 때 약간 까다롭다라고 느꼈을 수 있는 유형이고요. 요번에 처음으로 조금 지문을 변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25번 같은 경우는요. 유형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유형이 뭐예요? 주제. 대입파악이잖아요. 대입파악 유형 여러분 별로 어렵다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국제고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대입파악 유형을 상당히 까다롭게 냅니다. 어디에서 까다롭게 내냐? 선지를 변별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어떻게 설명한 적이 있었냐면 모든 선지에 이 지문에 주된 소재와 관련된 단어들을 넣어놓기 때문에 주제와 제목을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주제 문제, 그 다음에 약간 변형해서 나왔던 의미 추론 문제, 요 2 문제가 여러분들 요번 시험을 푸는 데에 있어서 약간의 키포인트가 되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케이 선생님 저 알았어요. 이번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알았고요. 이번 시험 어려웠던 것도 알았고요. 제가 왜 지금 이 시험에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도 대충 감이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에이블에 다니면 어떤 것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에이블에 다니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제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이블에서 나가는 컨텐츠
제작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 선배들과 여러분들 친구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뭐였냐면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바로 직전 보강 때 이제 에이블에서 만드는 저의 피땀 눈물이 다 들어간 최종 동형 모의고사 2회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지와 거의 동일한 문항의 구성, 그다음에 시험 범위 전체에서 제가 잘 이제 추려가지고 내는 그런 동형 모의고사가 되겠는데요. 요 동형 모의고사에서 제가 실제 시험에 나온 지문 중에 총 몇 지문을 지문 적중시켰냐면 17지문, 약 20지문 정도를 적중시켰습니다. 이게 제가 왜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거냐면 선생님 문제를 정확히 다 찍은 것도 아닌데 완전 똑같이 낸 것도 아닌데 자랑할 만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제가 아까 국제고 시험 범위 겁나 많다고 했잖아요. 몇 지문이에요? 112지문 중에 20지문을 제가 적중시켰다니까요. 대박이지 않아요? 너무 제 자랑 같아요? 네, 이렇게 112지문 중에 제가 푼 동형 모의고사만 열심히 공부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예요? 17문제예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데에서 나왔으면 너무 땡큐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나가는 자료,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주는 수업, 영상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하면 너무 좋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동형 모의고사만 열심히 봤더라도 학교 시험에서 실수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래서 적중했고 이건 이래서 중요하고 내가 이래서 이 지문을 뽑았고 너무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영상이 막 2시간, 3시간짜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데 너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시험도 끝났는데. 그래서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에이블 동형 모의고사의 적중률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에서는 지문을 적중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드는 피로도가 훨씬 낮아집니다.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문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에이블 동형 모의고사가 이만큼이나 정말 효과적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중간고사 끝났다고 와 끝났다 놀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중간고사 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말고사까지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말고사 때에도 내가 원하는 점수, 내가 원하는 등급을 올리거나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뭐부터 복습하자? 첫 단추부터 복습하자. 알겠지? 부교재부터 완벽하게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유형에 조금 대비해야 된다? 늘어나고 있는 빈칸 유형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빈칸 유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봤자 한 3-4문항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6문항 정도가 나와가지고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빈칸 유형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까다롭게 생각하는 어휘 유형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대입학 유형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단순히 암기해서는 안 돼요. 왜? 아까 뭐 될 수도 있다고 했죠? 변형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비록 한 문항, 2문항 정도지만 그리고 아주 살짝만 변형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 그거 보고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지문을 영어를 암기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주제와 내용 정리를 심도 있게 깊게 내가 훅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누가 도와주냐고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제와 내용 정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뭘 맞추기 위해서? 고난도로 나오는 대입학 유형과 많이 나오는 빈칸 유형, 그 다음에 어휘 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용 정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최종 복습 시에 뭐부터 우선 복습하면 된다? 동형 모의고사부터 복습하면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지문을 우선 복습하면 뭐 할 확률이 줄어든다고요?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다고요. 됐죠? 이렇게 우리 기말고사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1학기 중간고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해봤는데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A부를 다녀야겠다. 이것도 뭐 좋은데 다음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했는가를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작년에 중학생 때 시험 공부를 했던 것처럼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한 번 시험을 쳐보니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에는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어디에서? A불에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유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늘 시험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시험지 확보, 그 다음에 시험지 분석, 그 다음에 시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번 시험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 기말고사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준비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늘 생각하면서 시험이 끝나도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기말고사 때에도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만족할 만한 영어 점수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